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양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간, 십간을 음양, 오행으로 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 금, 수,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행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고요. 뭐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라고 놓고 보더라도 양토인 무토와 기토인 음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죠. 양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양은 남자 같고 음은 여자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좀 남자답게 좀 씩씩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러워 좀 부드럽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고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고 내지는 굉장히 넓은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항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한 토가 아니고 비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습하다. 이거는 이제 기토할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낮을 빛자에다 축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무토는 고항한 높은 내지는 아주 넓은 그런 개념의 흙 땅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음에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 무토처럼 높지 않은 낮은 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습기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토처럼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마른 땅.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은 마른 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한 토다. 그래서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고황하다는 것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높은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태백산이라든가 아니면 한라산 같은 그런 산을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구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덕 같은 것 내지는 김해평야 이런 넓은 평야라든가 넓은 대지를 이렇게 무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토, 즉 흙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흙을 한층 쌓고요. 또다시 또 그 위에다 흙을 쌓고 또 흙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뭐 물론 한 층으로만 한 곳에다만 계속 쌓게 되면 높아지지만 옆으로도 쭉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거나 아주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고황하다라고 하는 고황토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텁다 내지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돼요? 쌓이면 쌓일수록 두터워지는 거고요.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중한 토다. 반면에 다음에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가 아니고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껍고 무거운 아주 후중한 토, 일반적으로 큰 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들판에 그 들판에 자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산은 있는데 나무가 없고요. 평원 있는데 풀 한 폭이 없다. 그거는 바로 뭐예요? 불모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저쪽 가게 되면 사막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비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온이 너무 뜨겁습니다. 기온이 너무 뜨거운 반면에 물기가 없죠. 물론 너무 뜨거워서 물이 증발돼 가지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하라 사막의 여건은 어떻게 돼요? 고온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습기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화 되는 것이고요.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은데 바람이 삭풍이 분다 그러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물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쉬운 말로 황량한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중하고 고황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다못해 풀이라도 아니면 나무라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그냥 허허 벌판에 내지는 요즘 북한 같은 데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민둥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산에 그렇게 민둥산이 된 것이 아니라 무토가 나무를 본다, 목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 뭐냐면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고요. 아니면 아마존 정글처럼 큰 정글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운동장 같이 요즘은 학교 운동장도 뭐 인조 잔디라든가 그냥 잔디를 심어 놓는데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은 그냥 맨 땅이었거든요. 다져진 맨 땅,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땅. 물론 학생들이 거기서 뛰어놀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두터운 아주 많은 양의 흙이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해줘야지만 용도가 생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 뿌리가 땅 속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무 뿌리만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를 타고 물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공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져지지 않고 약간 퍼석퍼석 해주면서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갖가지 뭐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을 공부를 할 때 이걸 배우잖아요. 목극토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목극토라고 하죠. 나무가 토를 극한다.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나무는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게 토를 못 살게 구는구나. 목이 토를 아주 못 쓰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목극토의 관계는 오히려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극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극토뿐만 아니라 토국수의 관계, 수국화의 관계, 뭐 화극금의 관계, 금극목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극해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고 화합해서 사는 그런 공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겠고요. 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양에 해당이 되고 처는 음에 해당이 되죠. 비유를 하자면은 남편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처는 토에 해당이 되겠죠. 토 입장에서 목은 관성 남편이고요. 목의 입장에서 토는 재성 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맨날 남편이 처를 못 살게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남편은 또 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 있겠고 또 처는 어떻게 돼?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도 하면서 살 수 있겠고 또 부부간에 남편과 처가 있어야지만 또 이세라고 하는 자식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의 관계는 서로 싸워서 못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생하고 공존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극토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이 있어야지만 토로서 숲을 이루고 아니면 곡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흙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공간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국토의 관계라고 하는 것 서로 상극 관계,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공생 관계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같은 경우는 정관인 을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칠살 간목이 있어야지만 더 효용이 크겠죠. 자, 무토록과
간목을 칠살 간목을 보는 것과 무토가 정관 을목을 보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큰 들판과 같은 것인데 간목을 본다라고 하면 큰 참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걸 봐서 큰 숲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 땅은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반면에 무토가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산에 어떻게 돼요? 잔디가 이쁘게 심어져 있는 것밖에 뭐 밖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정도죠. 뭐 옛날로 따지면 텔레토비 동산 같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러한 뭐 동산을 이룰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흙으로서 존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필요로 하는 것 관성인 목을 필요로 하는데 을목 정관보다는 칠살 간목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다행히 무토라고 하는 것이 목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뭐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하여튼 목을 얻었어요. 그러면 간목으로서의 어떤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만 있어서는 되지 않겠죠. 목만 있어서는 그것도 똑같이 죽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나무도 살아야 되겠고요. 나무가 살면서 그 안에 뭐 달팽이도 물달팽이도 살 수가 있겠고 각종 지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생물들 많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 안에 무토 안에 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이나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잖아요. 수기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전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막 같은 데 자라는 식물은 뭐가 있어요? 침엽수인 선인장 같은 것은 살 수 있겠지만은 활엽수인 큰 나무 같은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일간이 뭐 토왕절에 생했는데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을목일간은 마치 어떠냐면 선인장과 같습니다. 물기가 부족하니까 뭐 이파리는 없고 가시 같은 것이 이파리로 이렇게 변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신경이 많이 좀 예민해질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만 있어서 목이라고 한 것 간목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목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도 윤습하게 되고요. 무토가 윤습해야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그 나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집안에 갑부 옛날 뭐 공주갑부 무슨 뭐 경주갑부 이렇게 있는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이라든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만 있는데 거기다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을 댈 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옛날에 아시는 분은 돼지를 키웠던 때가 있는데 돼지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돼지들도 물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물을 줄 수 없으면 돼지를 거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정부터 지하수부터 파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곳만 축사를 짓게 되고요. 물을 댈 수 있는 곳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늘에서 비가 뭐 유유적절하게 계속 내려준다라고 하면 큰 그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 장마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물 같은 걸 심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너무 건조하고 장마가 길어지면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 안에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목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 수만 있으면 좋으냐 그렇잖아요. 또 목이 같이 있어줘야지만은 목이 없다라고 하면 토는 어떻게 돼요? 수를 파극해서 물을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나무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은 땅 속까지 물이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윤택해지고 윤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수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무토가 필요한 건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목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바로 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넓은 큰 산, 넓은 들판이 있는데 겨울이에요. 그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춥고 얼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겠죠. 동토가 되죠. 동토. 그래서 그 동토가 다시 생명력을 갖고 어떤 동식물이라든가 어떤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동토, 언 땅을 녹여줘야지만은 물도 녹아서 윤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어떻게 돼요? 얼게 되면 나무도 어떻게 물이 얼게 되면 나무도 얼게 되죠. 그래서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약할 때는 또 화가 있어야지만 헛토가 되지 않고 토가 실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게 될 기토도 마찬가지고 토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치는 같습니다. 화라고 하는 오행과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오행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오행이 유효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아주 좋은 토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친다라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몹쓸 땅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 같은 경우는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화, 간목, 개수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병화, 간목,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 대신에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 대신에 뭐 을목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는데 병화, 간목, 개수로서 조화를 이룬 것보다 정화, 을목, 임수로서 조화를 이렇게 되면 약간 국세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화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해자월,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급선무로 좀 필요할 것이고요. 4, 5월, 미월 같은 경우도 화왕절이죠. 여름 같은 때는 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수가 있어야지만 토가 마르지 않게 윤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도 이렇게 식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 같은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수라고 하는 건 개수 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에 만약에 무토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엄동설한 추운 때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지만 동토가 되지 않고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화수목의 조화 사시사철을 일단 대놓고 화수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렇게 잘 보시면은 무토를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그림을 몇 장 가져왔는데 그림을 보면서 다시 지금 금방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제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제가 무토는 간목이 있어서 소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야지만 흙으로서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토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산이었으니까 이게 다 흙이었겠죠. 흙이었는데 위에 보면 간목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뭐 작게 바닥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있을 만큼 땅속으로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가야 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간 만큼 흙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뿌리가 닿지 않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이 안반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 태저광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전체가 예전에는 흙이었겠죠. 그죠? 이게 화강암이 아닌 이상. 근데 흙이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나무 뿌리가 있는 곳만큼은 무토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곳에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다져져 가지고 금으로서 만들어지겠죠. 토생금 해서 이와 같은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 터전이 되는 것이지 금을 생하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고요. 을목은 그 뿌리가 간목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텔레토비 동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써서 소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 큰 무토 이런 간목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목극토의 개념인데, 목극토의 개념인데, 자, 이것이 나무가 토를 극해서 토를 어떻게 돼요?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극토함으로 인해서 나무도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고요. 흙도 아까 그림 봤지만은 이 흙이 토가 토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줘야지만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뿌리를 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공기가 땅속으로 유입돼서 그 땅속 안에서도 어떤 지렁이라든가 달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땅속에서 살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바위가 되면 바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갖가지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극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그림은 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큰 평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라든가 큰 들판도 굉장히 큰 땅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무토로서 볼 수가 있겠는데 꼭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곡창지대 어떤 곡물들을 심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몽골 같은데 대평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허브가 쫙 심어져 있다 하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허브가 쫙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간목보다는 이제 을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무토의 효용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안적으로 무토가 나무를 봐가지고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는 이와 같은 것이죠. 이거 밑에 이제 이끼 같은 것은 을목으로 놓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간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삼림을 이룬다고 했죠. 숲을 삼자, 숲을 이뤄서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뭐 을목도 있을 수 있겠고 간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 있는 것이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좀 고비 사막 같은 그런 개념이죠. 뜨겁고 사하라 사막은 어떻게 돼요? 고온, 뜨거우면서 건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모래만 있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데군데 나무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습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큰 아까 말씀 보았던 그림 숲을 이뤘던 그런 흙보다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좀 불모지가 되고 황량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무토가 수도 없고 목도 없고 화만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르고 건조한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땅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물이 없고 화만 있게 되면 이거를 독양불생이라고 하죠. 나무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 목, 화 이 세 가지가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목화가 유유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수풀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뭐 이론적으로 글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 그림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생극재화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이치를 부호화, 즉 암호화해 놓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암호화해 놓은 것을 풀어내는, 해독해내는 그러한 작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겸해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
머리가 복잡하고 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요,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음양 오행의 이치가 잘 숨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한번 캐치해 보는 그런 것도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무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